승합차의 문이 열리며 뿜어져 나온 것은 시골. 밤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매캐한 매연과 싸구려 스킨 냄새, 그리고 짙은 샤리였다. 놈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트렁크에서 꺼낸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질질 끌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채부치가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최 이장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섞여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지수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전직 형사였던 나의 직감이 놈들이 단순한 동매 양아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놈들의 눈빛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거세된 지 오래였고 오직 돈과 폭력에 길들여진 기계적인 잔혹함만이 번들거렸다. 경찰이 올 것이라 믿었던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놈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최 이장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 이장은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찢어진 입술을 비틀며 악마처럼 웃어젖혔다. 놈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사내의 뒤로 숨으며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공포에 질린 지수의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최 이장이 퀼퀼거리며 입을 열었다. 김 실장, 내가 말했지? 이 동네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저 계집애 폰부터 빼서 그 안에 내 목숨줄이 들어있으니까. 김 실장이라 불린 거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고 뒤따라 내린 6명의 덩치들이 우리를 반원 형태로 포위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수의 발목을 코로 툭 치며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지수는 공포로 굳어버린 듯 발을 떼지 못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놈들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키고 지수가 도망칠 틈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개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인간 시절 배웠던 체포술이 아닌 짐승으로서의 살상 기술을 떠올려야 했다.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좋은 말 할 때 그거 내놓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괜히 객기 부리다가 예쁜 얼굴에 기스나면 쓰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지수의 앞을 막아서며 놈의 정강이를 향해 지저댔다. 나의 경고에 놈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 똥개 새끼는 뭐야? 야, 시끄러우니까 대가리 깨버려. 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멸치 같은 놈이 야구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놈의 근육이 수축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움직임이 개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 들어왔다. 백구야, 안 돼. 지수의 비명과 함께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놈의 사타구니 사이로 파고들었다. 놈의 공격 궤적은 단순했고 힘만 잔뜩 들어가 있었다. 방망이가 바닥을 때리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는 순간 나는 놈의 발목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리고 이빨을 박아넣었다. 아! 놈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나는 물고 있던 발목을 비틀며 체중은 실어 놈을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혼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나동그라지자 주위의 깡패들이 잠시 주춤했다. 개가 사람을, 그것도 정확히 급소를 노려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당황함은 잠시였고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본 놈들의 눈에 살기가 더욱 짙게 설했다. 이 미친 개새끼가. 욕설과 함께 두 놈이 동시에 좌우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쓰러진 놈의 몸을 도약판 삼아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왼쪽 놈의 파이프가 내 꼬리털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착지와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오른쪽 놈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내 턱관절을 통해 뇌까지 전해졌다. 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파이프를 놓쳤다. 나는 그 틈을 타 지수에게 짖었다. 도망치라고. 멍하니 서있지 말고 뛰라고. 목이 터져라 짖었다. 하지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유지한 채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다. 바보 같은 녀석. 증거가 있어도 살아야 의미가 있는 법인데.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최 이장이 악을 썼다. 뭐해? 저 개새끼 잡으라고 가죽을 벗겨버리란 말이야. 놈의 독촉에
김 실장이 직접 나섰다. 덩치만큼이나 묵직한 발걸음이 땅을 울렸다. 놈은 다른 졸개들과 달랐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거리를 좁혀오는 폼이 사람 깨나 담가본 솜씨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세를 낮췄다. 입안에 고인 피맛이 비릿했다. 할머니를 죽인 놈들, 그리고 그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쓰레기들, 전생의 형사로서 수없이 마주했던 악의 얼굴들이 놈들과 겹쳐 보였다. 내 몸은 비록 내 발 달린 짐승일지라도 내 영혼은 놈들을 심판하려는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김 실장의 시선이 내 다리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놈은 내가 피할 곳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 실장의 쇠파이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들었다. 단순한 휘두름이 아니라 찌르기와 배기가 혼합된 검도 유단자의 동작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파이프의 끝이 내 왼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눈가를 적셨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지수가 죽는다. 그 생각 하나가 고통을 마비시켰다. 제법 날래네 이 새끼. 김 실장은 혀를 차며 다시 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호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다. 나는 지수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그녀를 마당 구석, 담장이 무너진 곳으로 유도했다. 그곳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지수야, 제발 뛰어. 내 마음속 외침이 지짐으로 터져나왔다. 지수도 내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훌쩍이며 무너진 담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최 이장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전혀 도망간다. 잡아. 최 이장의 고함에 깡패 2명이 지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김 실장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지수에게 달려드는 놈들의 진로를 차단해야 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를 뒷발로 강하게 차올려 김 실장의 시야를 가렸다. 놈이 눈을 찡그리며 주춤하는 사이 나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지수에게 손을 뻗는 놈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두꺼운 청바지를 뚫고 송곳니가 살점에 박혔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뒤따르던 놈이 내 등 위로 파이프를 내리꽂았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척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백구야! 지수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바닥을 뒹굴며 놈들의 후속타를 피하려 애썼다.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화상 입은 어깨에 상처가 터져 고름과 피가 엉겨붙었고 방금 맞은 등에서는 끔찍한 열기가 퍼져나갔다. 놈들은 쓰러진 나를 둘러싸고 무자비한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나발이 내 배와 머리를 가격할 때마다 세상이 번쩍거리며 암전되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잃을 수 없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억울함도 지수의 목숨도 모두 끝이. 나는 이를 악물고 놈의 발목을 다시 물었다. 턱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힘을 주었다. 이 독한 새끼가. 깡패놈이 욕설을 퍼부으며 내 머리를 짓밟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깊게 이빨을 박아넣었다. 내 끈질긴 저항에 놈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쨍그랑. 지수가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빈 소주병을 던진 것이다. 병은 깡패놈의 머리에 맞고 산산조각이 났다. 건들지 마. 내 개한테 손대지 마. 지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깨진 병목을 쥐고 놈들을 향해 휘둘렀다. 평소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던 그 여리던 지수가 나를 지키기 위해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 모습에 놈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지수에게로 옮겨갔다. 기회였다. 아니, 최악의 위기였다. 놈들이 나를 포기하고 지수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 김 실장이 피식 웃으며 지수에게 다가갔다. 오냐? 걔보다는 주인이랑 노는 게 재밌지. 놈은 지수가 휘두르는 병목을 가볍게 피하더니 단번에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아! 지수의 손에서 스마트폰과 깨진 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녹화 중이라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최 이장이 잽싸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놈은 광기에 찬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다. 안 돼. 저게 사라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몸을 일으켰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뼈가 부러진 듯 뒷다리가 질질 끌렸지만 나는 최 이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내 몰골은 처참했다. 피투성이가 된 털, 퉁퉁 부어오른 눈, 찢어진 귀, 흡사 지옥에서 기어온 악귀의 형상이었으리라. 깡패들도 나의 기괴한 집념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김 실장만이 흥미롭다는 듯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게 보통 물건이 아니네. 야, 죽이지 말고 생포해. 흑연장에 팔면 값 좀 받겠다. 김 실장의 말에 졸개들이 그물을 꺼내들며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다. 나는 최 이장과 스마트폰을 노려보았다. 거리는 3m.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단숨에 도달할 거리였지만 지금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최 이장은 드그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킬킬거렸다. 백구야, 짐승은 짐승답게 굴어야지. 주인을 물면 쓰나. 이 증거만 없으면 난 다시 마을에 존경받는 이장님이고 너랑 지수는 미쳐서 날뛰다가 사고사한 걸로 처리될 거야. 깔끔하지? 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삭제 아이콘을 향해 다가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수는 김 실장의 소나귀에 잡혀 발버둥 치고 있었고 깡패들은 그물을 펼치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호흡을 멈추고 근육 하나하나에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전쟁이다. 나는 최 이장의 손목이 아닌 놈의 목을 노리고 최후의 도약을 준비했다. 전직 형사 백구의 자존심과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지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하나의 화살이 되어 내 몸을 쏘아 올렸다. 내 몸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김 실장이 쇠파이프를 던지는 모습이 곁눈질로 보였다. 파이프가 내 옆구리를 강타했지만 궤적은 바뀌지 않았다. 내 목표는 오직 하나. 최 이장의 탐욕스러운 목덜미였다. 놈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는 것이 보였다. 과직 내 송곳니가 놈의 두꺼운 목살을 파고들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놈이 뒤로 넘어갔다. 그 추격으로 스마트폰이 놈의 손에서 튕겨나가 허공을 날았다. 폰 잡아. 최 이장이 목을 부여잡고 쌕쌕거리며 소리쳤다. 스마트폰은 빙글빙글 돌며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 쪽으로 날아갔다. 저 우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된 깊은 구덩이였다. 폰이 저기 빠지면 끝장이다. 나는 놈의 목을 놓고 우물가를 향해 달렸다. 동시에 깡패 한 놈도 폰을 잡기 위해 몸을 날렸다. 개와 인간의 경주였다. 하지만 쇠파이프에 맞은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깡패 놈의 손끝이 폰에 닿으려는 찰나 나는 놈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놈은 중심을 잃고 폰과 함께 우물 난간을 부딪혔고 스마트폰은 아슬아슬하게 우물 뚜껑 위에 걸쳐졌다. 툭 치면 떨어질 위태로운 상황. 저거 주소. 당장. 최 이장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김 실장이 지수를 팽개치고 우물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우물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뒤에는 진실이, 내 앞에는 죽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아직 진실은 저 어두운 우물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김 실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오늘 밤 이 마당은 피로 씻겨질 것이다. 그것이 내 피가 되든 놈들의 피가 되든. 김 실장의 구두굽 소리가 젖은 흙바닥을 지식이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의 도입부처럼 고막을 때렸다. 그는 여유로운 손길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허리춤에서 번뜩이는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은색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개가 된 이후로 감각기관은 예민해졌지만 인간 시절 익혔던 체포술의 기억은 네 발 달린 짐승의 몸뚱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며 삐걱거렸다. 놈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놈의 눈빛에는 생명을 유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세된 직업적인 살수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 그 잘난 이빨 좀 구경해볼까? 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칼을 역수로 쥐고 거리를 좁혔다. 나는 우물 뚜껑 위에 위태롭게 걸린 스마트폰과 그 뒤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지수를
곁눈질로 확인했다. 물러설 곳은 없다. 놈이 먼저 움직였다.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빠르고 간결한 찌르기였다. 나는 뒷다리에 힘을 주어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내 뺨의 털을 스치고 지나갔다. 칼같이 베이는 뜨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놈의 발목을 향해 파고들었다. 인간의 무게중심은 하체에 있다. 놈이 중심을 잃게 만들어야 승산이 있었다. 나의 송곳니가 놈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쇄도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노련했다. 그는 내가 파고드는 순간을 예측이라도 한 듯 무릎을 굽혀 내 머리를 강하게 찍어 눌렀다. 킁! 둔탁한 충격이 뇌를 흔들었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번쩍이며 하얗게 점멸했다. 영리한 척하지만 그래봤자 개새끼지. 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놈은 내 목덜미를 억센 소나기로 움켜쥐고 들어 올리려 했다. 숨통이 조여왔다. 나는 내 발을 허공에 휘저으며 놈의 팔뚝을 긁어댔다. 날카로운 발톱이 놈의 값비싼 셔츠를 찢고 살점까지 파고들었지만 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형사 시절 범인과 대치하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다. 상대가 강할수록 빈틈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려 반동을 이용해 놈의 명치를 향해 뒷발차기를 날렸다. 개의 뒷다리 근육은 생각보다 강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의 입에서 헛바람이 퍼져나왔다. 놈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린 틈을 타 나는 바닥으로 착지함과 동시에 다시 도약하여 놈의 칼을 쥔 손목을 물어뜯었다. 으아! 이 미친 개가 드디어 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놈이 칼을 떨어뜨리며 달을 거칠게 휘둘렀다. 나는 놈의 팔에 매달린 채 허공을 붕붕 날아다녔다. 턱관절이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절대 놓지 않았다. 핏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죽느냐 사느냐, 짐승의 몸을 빌린 한 형사의 처절한 수사였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비틀거리자 뒤에 있던 깡패놈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놈이 강목을 들고 내 허리를 향해 내리쳤다. 퍽! 척추가 끊어지는 듯한 격통과 함께 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입에 물고 있던 김 실장의 팔뚝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놈은 피가 철철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다. 죽여! 저 개새끼! 당장 죽여버려! 김 실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여유로운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다.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4명의 건달이 나를 포위했다. 나는 비틀거하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찌르듯 아파왔다. 시야 한쪽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안 돼. 백구, 건드리지 마.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깡패 중 한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거 안 놔? 이 개집애가. 깡패가 지수를 발로 걷어찼지만 지수는 악착같이 매달렸다. 도망가, 백구야. 제발 도망가. 지수의 울음 섞인 외침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나는 으르렁거리며 지수를 발로 찬 놈에게 달려들었다. 놈의 허벅지를 물어뜯자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줌과 부적이었다. 다른 놈들의 발길질과 몽둥이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나는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하며 묵묵히 매질을 견뎠다. 내 몸이 방패가 되어야 했다. 적어도 지수에게 향하는 폭력만큼은 내가 다 받아내야 했다. 혼란스러운 난투극 속에서 최 이장이 쥐새끼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놈은 우리가 싸우는 틈을 타 우물가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우물 뚜껑 위에 걸쳐진 스마트폰이었다. 저 교활한 늙은이가. 나는 놈을 막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쇠파이프가 내 머리통을 감타했다. 쿰! 세상이 뒤집혔다. 바닥의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최 이장이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모습이 보였다. 찾았다. 드디어. 놈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폰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 안 돼. 저게 넘어가면 지수의 미래도 할머니의 억울함도 모두
끝이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짖어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쿨럭거리는 핏물 소리만 새어나왔다. 지수가 내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미안하다 지수야. 이 못난 아저씨가, 아니, 이 늙은 개가 힘이 부족해져 나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이것이 짐승의 한계인가? 아니면 정의의 한계인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피를 씻어내렸다. 김 실장이 피 묻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팔을 대충 감싸고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가 내 머리를 짓밟았다. 질긴 놈, 투견장에 팔아도 본전은 뽑겠는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지지직. 파란 불꽃이 튀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렸다. 지수가 내 몸 위로 엎어지며 울부짖었다. 하지 마세요. 제발. 백구는 잘못 없어요. 다 내가 시킨 거예요. 지수의 따뜻한 체온이 내 등 위로 느껴졌다. 아이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공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가차 없었다. 그는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옆으로 밀어버렸다. 꼬마야, 어른들이 끼어드는 거 아니야. 넌 나중에 따로 교육 좀 시켜야겠구나. 지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놈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지만 놈은 비웃으며 전기 충격기를 내 옆구리에 갖다 댔다. 파지지직. 끔찍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다.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고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내 몸은 뻣뻣하게 굳어가며 경련을 일으켰다. 의식이 뚝뚝 끊어졌다. 이장님, 이 똥개놈은 어떡할까요? 그냥 죽여서 묻어버릴까요? 부하 중 한 명이 물었다. 최 이장이 스마트폰을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다가왔다.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경련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죽이면 재미없지.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해. 김 실장, 자네 아는 개장수 있지?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려. 보신탕감이 되든 싸움 개가 되든 알 바 아니니까. 최 이장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탁월하신 생각입니다. 마침 내일 새벽에 트럭이 온다는군요. 김 실장이 킬킬거리며 신호를 보내자 졸개들이 커다란 철제 케이지를 가져왔다. 놈들은 쓰레기를 치우듯 내 몸을 들어올려 좁은 철창 안으로 쑤셔 넣었다. 쇠창살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울렸다. 철창 사이로 지수의 모습이 보였다. 깡패놈들에게 붙잡혀 입이 틀어막힌 채 나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백구야, 백구야. 아이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듯 중얼거렸다. 울지 마라, 지수야. 아직 안 끝났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지옥 밑바닥에서라도 기어 올라와서 놈들의 목덜미를 반드시 물어뜯을 것이다. 케이지가 트럭 짐칸으로 던져지듯 실렸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덜컹거리는 진동이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놈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특히 최 이장의 그 역겨운 승리의 미소를 뇌리에 깊이 새겼다. 비릿한 쇠냄새와 공포에 질린 다른 개들의 냄새가 진동하는 트럭 짐칸. 나의 의식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일 뿐이었다. 내가 다시 눈을 뜰 때 나는 더 이상 착한 마을 지킴이 백구가 아닐 것이다. 나는 사냥개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트럭의 짐칸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전신을 난타했던 전기 충격의 고통을 되살려냈다. 내 몸은 좁디 좁은 철창 안에 구겨져 있었다. 사방에서 풍겨오는 악취가 코를 마비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씻지 않은 짐승의 냄새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지린 오줌 냄새,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 냄새,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생명체들이 뿜어내는 비릿한 절망의 냄새였다. 빗줄기가 트럭의 호로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나는 흐릿한 눈을 억지로 떴다. 취륵 같은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보였다. 나처럼 철창에 갇힌 개들이었다. 놈들은 짖을 힘조차 없는지, 아니면 짖으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학습했는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저
짐칸이 덜컹거릴 때마다 낮은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를 관통했던 전류의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다. 젠장. 형사 시절 칼침을 맞고도 범인을 쫓았던 나였다. 고작 전기 지지기 따위에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을 갉아먹는 무력감이었다. 지수의 마지막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찢어진 옷자락,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나를 부르던 그 간절한 눈빛. 내가 그 아이를 지켰어야 했다. 개가 되어서도 아니, 개가 되었기에 더더욱 맹렬하게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고깃덩어리 신세가 되어 철창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빗물이나 핥고 있었다. 크르르 내 목구멍에서 나도 모르게 짐승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자기 혐오였다. 최 2장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가져간 스마트폰에는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유일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사라지면 할머니는 영원히 실족사한 치매 노인으로 남을 것이고 지수는 고아로서 그 마을에서 착취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다. 외안의 형사가 소리쳤다. 정신 차려 강 형사.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 심장이 뛰고 있잖아.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죽는 순간이야. 트럭이 급커브를 틀자 케이지가 한쪽으로 쏠리며 철창에 머리를 찧었다. 쨍한 통증과 함께 정신이 조금 더 맑아졌다. 나는 혀를 내밀어 코를 핥으며 감각을 곤두세웠다. 시각은 제한적이었지만 후각과 청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앞좌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 운전대를 잡은 놈이 씹고 있는 껌 소리,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귀에 박혔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갓길에 멈춰섰다. 엔진의 진동이 잦아들자 빗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고막을 때렸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라이터 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담배 연기 냄새가 짐칸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채웠다. 놈들의 대화는 나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였다. 김 실장님, 진짜 이 개새끼들 다 처리합니까? 저 백구놈은 덩치도 좋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아서 투견판을 넘기면 꽤 받을 텐데 말입니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놈의 목소리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의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시끄러워. 최 이장 영감이 신신당부했어. 아주 먼 곳으로, 절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라고. 그리고 저놈은 그냥 개가 아니야. 아까 봤잖아.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굴던 거 재수없어. 그냥 내일 아침에 껍질 벗겨서 보신탕집으로 넘겨. 그게 제일 깔끔해. 김 실장이 가래침을 텟 뱉으며 대꾸했.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일 아침 내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반나절 남짓이었다. 그나저나 그 꼬마 계집애는 어쩌시려고요? 이장님이 데리고 갔는데 뒤탈 없겠습니까? 걱정 마. 이장 영감이 읍내병원에 아는 원장이 있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입원 치료니 뭐니 해서 폐쇄병동에 쳐넣어두겠지. 폰도 뺏었겠다. 애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 땅 리조트 들어설 때까지만 조용히 시키면 돼. 그 뒤엔 쥐도 새도 모르게 서울로 입양 보내든가 하겠지. 김 실장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폐쇄병동, 멀쩡한 아이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가둬두겠다는 소리였다. 지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놈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혹했다. 철창을 물어뜯고 나가 놈의 목덜미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사지가 결박된 듯한 좁은 케이지 안에서는 몸부림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다. 크르르, 내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 새끼 깼나 본데? 조용히 해, 이 개새끼야. 운전기사가 짐칸 쪽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쾅! 철판이 울리는 소리에 다른 개들이 깨갱거리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철창 틈으로 놈들이 서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내 눈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김 실장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독한 놈. 그래. 그렇게 지저대 봐라. 어차피 니놈 목숨은 오늘 밤이 고비니까. 가자.
늦으면 사장한테 욕먹는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나는 차가운 철창에 이마를 대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놈들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지수가 폐쇄병동에 갇히기 전에 최 이장이 그 땅을 팔아넘기기 전에 돌아가야 했다. 복수는 사치였다. 지금은 생존과 구출이 먼저였다. 나는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끊어질 듯한 정신을 붙잡고 탈출을 위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다. 인간의 지성과 맹수의 육체가 결합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생존 게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트럭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덜컹거림이 심해질수록 개들의 신음소리도 커졌다. 내 옆 케이지에 있는 녀석은 털이 듬성듬성 빠진 늙은 똥개였다. 녀석은 체념한 듯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내가 시선을 주자 슬그머니 눈을 떴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나를 향한 기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알고 있는 듯 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나는 녀석에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위협이 아니었다. 일어나, 포기하지 마. 라는 나만의 신호였다. 녀석은 알아들었는지 귀를 쫑긋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내가 갇힌 케이지의 잠금 장치를 살폈다. 녹이 슬어 뻑뻑해 보이는 구식 걸쇠였다. 인간의 손이라면 쉽게 열 수 있었겠지만 개의 발바닥으로는 어림도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앞발을 철창 밖으로 뻗어 걸쇠를 건드려 보았다. 짜그락. 차가운 금속음만 울릴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이 내게 쏜 전기 충격기의 여파로 발끝이 떨려 정교한 움직임이 불가능했다. 제기를. 손가락만 있었어도 인간이었을 때의 습관처럼 욕지거리를 삼키며 나는 방법을 바꿨다. 발이 안 된다면 이빨이다. 나는 고개를 비틀어 철창 사이로 주둥이를 밀어넣었다. 최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턱이 찢어질 듯 벌려 걸쇠의 손잡이 부분을 물었다. 치아가 부러질 듯한 압력이 가해졌다. 으드득. 송곳니가 금속 표면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와 입안을 적셨다. 하지만 나는 턱에 힘을 풀지 않았다. 이깟 쇠막대기 하나 못 이겨서야 어떻게 그 악당들을 상대하겠는가. 나는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걸쇠를 옆으로 제치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며 크게 요동쳤다. 깨갱. 내 입이 쇠창살에 강하게 부딪혔고 걸쇠를 물고 있던 이빨이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관통했다. 피 섞인 침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실패였다. 하지만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트럭의 진동, 놈들이 험한 길을 달릴수록 걸쇠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다. 트럭이 튀어 오르는 순간 그 반동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턱은 얼얼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옆 케이지의 늙은 개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자네 미쳤나? 라고 묻는 듯했다. 나는 놈을 향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씩 웃어보였다. 그래, 난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가 형사 노릇을 하겠는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겠는가? 트럭이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폐축사였다.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있었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호로가 거치자 쏟아지는 빗물과 함께 강렬한 조명이 짐칸을 비췄다.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리는 사이 거친 손길들이 케이지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킁! 킁! 케이지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충격으로 몸이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오, 오늘 물건들 실한데? 김 실장, 고생했어. 걸걸한 목소리의 샤넬가 다가왔다. 비옷을 입고 한 손에는 굵은 쇠파이프를, 허리춤에는 정육점 칼을 찬 거구의 사내였다. 이곳의 주인, 아니 도살자였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뜬장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배설물과 핏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곳곳에 널브러진 개들의 사체, 가죽들. 이곳은 단순한 개 사육장이 아니라 학살의 현장이었다. 이놈이 그 문제의 백구야? 도살자가 내 케이지 앞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눈은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쇠파이프 끝으로 철창을 툭툭 쳤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목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다. 이 새끼 봐라. 눈깔에 도끼가 가득하네. 마주 마음에 들어. 놈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김 실장에게 물었다. 바로 잡을까? 아니면 좀 가지고 놀다 잡을까? 맘대로 해? 난 뒷일만 없이면 돼. 근데 이왕이면 고통스럽게 보내줘. 우리 이장님이 아주 싫어하는 놈이라서. 김 실장은 비열한 미소를 남기고 트럭으로 돌아갔다. 도살자는 나를 보며 입맛을 다셨다. 그래,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이긴 아깝지. 마침 투기장의 챔피언 놈이 심심해하던 참인데. 투기장? 놈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놈은 내 케이지의 걸쇠를 풀려고 손을 뻗었다. 지금이었다. 놈이 문을 여는 순간이 나의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놈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케이지째 들어올려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사방이 높은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원형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자, 신입 들어간다. 도살자가 케이지 문을 획 열어젖히며 나를 발로 걷어찼다. 나는 흙탕물 위로 나뒹굴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놈의 모습이 그려났다. 핏발선 눈, 찢어진 귀, 근육질의 거대한 몸집, 도사견 믹스였다. 놈의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놈은 나를 보며 침을 질질 흘렸다.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크르르르 컹! 도살자가 위에서 낄낄거리며 소리쳤다. 죽여버려. 오늘 밤 간식이다. 도사견이 땅을 박차고 나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젖은 흙바닥을 발톱으로 움켜쥐며 자세를 낮췄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싸우거나 먹히거나. 빗물에 젖은 내 하얀 털이 진흙으로 더럽혀졌지만 내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오늘 밤 첫 번째 시련이었다. 나는 놈의 목덜미를 노리며 입을 벌렸다. 형사 백구의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였다.